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주식 계좌나 뉴스창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아침 식사 중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세계 경제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니. 아마 온통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거나 아니면 파랗게 질려서 바닥을 치고 있는 극단적인 숫자들이 여러분을 반기고 있을 겁니다. 진짜 난립니다. 저희 머니 셰프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주관적인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채널 운영 방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평범하게 출근을 준비하고 점심 메뉴를 공인하고 퇴근 후에 넷플릭스를 기대하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거대한 폭탄 하나에 산산조각 나기 직전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상황일 겁니다. 오늘은 저 멀리 모래바람 부는 사막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차에 넣어야 할 기름값, 오늘 저녁에 시켜 먹을 치킨의 배달비, 그리고 평생 피땀 흘려 모아둔 여러분의 자산에 다이렉트로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소름 돋고도 뼈아픈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숨 한번 크게 들이쉬시죠. 지금부터 전 세계 80억 인구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는 이 거대한 지진의 진앙지 중동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향해 그야말로 전례 없는 역사에 남을 규모의 대대적인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미국의 작전명은 에픽 퓨리, 번역하자면 엄청난 분노입니다. 이스라엘의 작전명은 포호하는 사자죠.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 두 나라가 단순히 으름장을 놓으려고 변두리 군사기지 몇 개 부수고 온 게 아닙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그리고 이란 정권의 핵심 무력 집단인 혁명수비대의 주요 기지들을 수십 수백 개의 순항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최첨단 드론을 동원해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군사 전문가들조차 밤잠을 설치며 병합할 수준의 작전입니다. 미군의 막강한 항공모함 전단에서 불을 뿜으며 솟아오르는 미사일들과 레이더망을 종이 뚫듯 찢어발기고 들어간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들이 동시에 이란의 심장부에 칼을 꽂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공습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이란 군민의 자유의 시간이 왔다. 정부를 장악하라. 여러분, 이 말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너희들 무기 좀 부쉈으니 조심해라 수준의 군사작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놓고 이란의 현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사실상 정권 교체, 즉 레짐 체인지를 향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를 날린 겁니다. 남의 나라 수도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 그 나라 국민들에게 지금이 기회니까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뒤집어 엎으라고 외친 겁니다.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최악의 악몽이 눈앞에서 현실로 생중계된 셈이죠.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미사일 몇 방 쏘고 폭죽놀이 하듯 끝났을까요? 에이, 설마요. 진짜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공습에서 전 세계를 가장 큰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역대급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는 자리는 그 무게감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투표로 뽑혀서 몇 년 하다 내려오는 그런 바지 사장이 아닙니다.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는 신의 대리인이자 군 통수권은 물론이고 사법부, 방송국, 심지어 대통령의 결정까지 단칼에 날려버릴 수 있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절대적인 1인자입니다. 회사로 치면 창업주의자 지분 100%를 가진 절대 군주인 셈이죠. 그런 그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하며 그의 죽음을 순교로 공식화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란의 최종 보스가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무려 수십 년 동안 거대한 국가를 강력한 카리스마와 종교적 권위로 짓누르며 통제하던 절대 권력자가 갑자기 증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끔찍한 권력 공백,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대혼돈입니다. 현재 이란 내부는 그야말로 핀이 뽑힌 수류탄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 직전의 압력밥솥이죠. 그동안 억눌려 있던 반정부 세력과 시민들은 지금을 썩어빠진 체제를 뒤집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의 기득권 세력, 특히 혁명수비대 같은 강경파들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자신들의 목숨 줄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자비한 초강경 진압을 예고하고 있죠. 이란 내부에서부터 거대한 내전의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국방장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이란의 핵심 군사 수뇌부 여러 명이 이번 공습으로 한꺼번에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뇌부터 척추, 팔다리까지 지휘계통 자체가 한순간에 마비된 겁니다. 물론 전쟁통에 쏟아지는 정보 중에는 거짓도 섞여 있고 과장된 찌라시도 많습니다. 민간인 피해 규모나 정확한 사망자 명단은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절대 변하지 않는 팩트는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 전체가 치명적인, 어쩌면 회복 불가능한 내상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방에서 두들겨 맞은 이란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물만 찔끔 흘리고 있을까요?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동의 자존심이자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 아닙니까? 당연히 맹렬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살아남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영토는 물론이고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 중동 전역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보유하고 있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미친 듯이 쏘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동의 밤하늘은 날아가는 미사일의 꼬리 연기와 그걸 막아내려는 패트리어트 방공망의 요격 불꽃이 뒤엉켜 그야말로 SF 전쟁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쇳덩어리 미사일들이 아닙니다. 이란이 쥐고 있는 진짜 무섭고 치명적인 무기, 전 세계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조커 카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름만 들어도 석유 임세가 진동하는 이 산유국들 사이로 아주 좁게 나 있는 바닷길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해상으로 운송되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약 20%가 이 좁은 목구멍을 통과해야만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이자 대동맥입니다. 그런데 만약 코너에 몰린 이란이 이 해협의 기뢰를 쫙 깔아버리고 지나가는 유조선에 미사일을 쏘면서 이 좁은 길을 콱 틀어쥐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그 즉시 신정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피가 안 통하면 사람이 죽듯 기름이 안 통하면 세계 경제는 멈춥니다. 이란은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과 각을 세울 때마다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너희들이 우릴 건드리면 우리는 전 세계의 기름줄을 끊어버려서 다 같이 지옥으로 가겠다는 협박이죠. 물론 지금 당장 100% 바닷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란이 바다에 기뢰를 뿌릴지도 모른다, 내 배가 미사일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해운사와 보험사들은 이미 패닉에 빠졌습니다. 위험한 바다를 지나는 배의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배를 안 띄우려는 선주들이 늘어납니다. 글로벌 경제의 가장 약하고 예민한 고리를 이란이 쥐고 미친 듯이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먼 나라의 끔찍한 이야기가 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지 우리의 뼈아픈 현실로 직접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부릅니다. 3차 오일 쇼크 직전 단계. 여러분, 오일 쇼크라는 단어 역사책에서나 보던 단어 같죠? 197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 때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박살났는지 아십니까? 물가는 미친 듯이 폭등하고 공장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공습 전까지만 해도 1배럴당 70달러 선에서 나름 평화롭게 놀고 있던 국제 유가가 중동에서 총소리가 나고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는 뉴스가 뜨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기름이 끊기지도 않았는데 단지 불안감이라는 이름의 위험 프리미엄이 덕지덕지 붙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놓는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만약 기적적으로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이미 불붙은 유가는 90달러에서 100달러 선까지 치솟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진짜로 상선들이 공격을 받고 유조선들이 불타오르며 운항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100달러가 넘는 초고유가 시대가 그냥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란이 정말로 너 죽고 나 죽자며 호르무즈 해협을 꽉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배럴당 120달러, 130달러를 넘어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150달러까지도 수직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150달러라는 숫자가 피부에 잘 안 와닿으신다고요? 당장 여러분 동네 어귀에 있는 주유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리터당 1,600원, 1,700원 하던 휘발유 가격이 국제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처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는 환율 타격까지 겹쳐서 리터당 2,000원은 가볍게 뚫어버립니다. 2,200원, 최악의 경우 2,500원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만원짜리 한 장 들고 가면 겨우 4리터 들어가는 겁니다. 주유소 가기가 무서워서 차를 세워두고 출퇴근길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도미노처럼 오르는 상황이 진짜로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름값 오르는 건 그냥 애교 수준입니다. 세상에 기름 안 쓰고 굴러가는 산업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당장 여러분이 어제 인터넷으로 시킨 택배, 그 배송 트럭도 다 기름 맞고 달립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화물선 비용, 비행기 항공료, 공장을 돌리는 막대한 전기세, 심지어 매일 마트에서 사는 채소와 고기를 키우고 포장해서 운반하는 비용까지 전부 다, 정말 빠짐없이 전부 다 미친 듯이 오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안 그래도 내 월급 빼고 다 올라서 팍팍 채 죽겠는 살림에 겨우겨우 정부에서 금리 올리고 조여서 잡혀가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다시 무덤을 뚫고 살아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무자비하게 뜯어먹는 2차 인플레이션의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짜장면 한 그릇에 15,000원, 배달팁 10,000원 하는 시대가 농담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포를 가장 먼저 냄새 맡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돈이 모이는 곳,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은 이미 살얼음판을 걷다 못해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중동에서 날아오는 속보 한 줄, 누가 미사일을 쐈다더라, 배가 침몰했다더라 하는 찌라시 하나에 하루 종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미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돈은 원래 세상에서 제일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느낀 전 세계의 거대 자본들은 주식이나 위험한 투자를 다 집어 던지고 안전한 자산, 즉 절대 변하지 않는 금이나 미국의 달러로 미친 듯이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금값이 금시계를 넘어 다이아몬드 시계값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핏빛 스펙터클은 단순한 중동 국가들끼리의 권력 다툼이나 묵은 종교 전쟁이 아닙니다. 거대한 세계 경계라는 정밀한 톱니바퀴에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끼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죽고 스텔스기가 날아다니고 방공망이 불을 뿜는 이 블록버스터급 비극의 최종 청구서가 어디로 날아올까요? 결국 돌고 돌아 아무 죄 없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밥상 위로, 우리의 통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노후 자금으로 날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당장 짐을 싸서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무조건적인 공포에 벌벌 떨며 패닉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공포에 잡아먹힌 사람입니다. 우리는 팩트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당장 오늘 호르무즈 해협이 시멘트로 막힌 것은 아닙니다. 아직 외교적 해결에 신라 같은 희망이 남아있고 각국 정부도 바보가 아니기에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비축유를 풀거나 전략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겁니다. 위기는 곧 누군가에게는 기회라는 뻔한 말이 있죠. 하지만 이 뻔한 말이 지금처럼 뼈저리게 다가오는 순간도 없을 겁니다. 쏟아지는 자극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흔들리는 유가와 환율,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지금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금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만약 기름값이 2,000원을 넘었을 때 내 생활비 타격은 어느 정도일지 철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대비한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아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오만함과 예측 불가능한 흑조, 블랙스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이번 중동의 거대한 불길은 중동의 모래를 다 태우고 나서야 꺼지게 될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서 누군가 극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될까요?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이란 정권을 내부에서 붕괴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아수라장 속에서 과연 우리의 작고 소중한 지갑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전 세계 80억 인구가 숨을 죽이고 저 멀리 중동의 붉게 물든 하늘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호르무즈의 바다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밤에는 더 이상의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지 않기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더 이상 부서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재미있게 사세요.